시릴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릴간이 과거에 가장 기대치를 많이 모았을 때는 미래 헤비급 챔피언으로 손꼽힐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선수였거든요. 그런데 존 존스에게 패배하고 은간호에게 패배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팬들의 기대치는 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를 많이 떨어지게 한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존 존스와의 경기에서 패배였었죠. 너무 무기력하게 졌어요. 그리고 또 경기 전에 시릴간이 인터뷰를 한 게 이제 화근이었어요. 본인은 뭐 훈련은 뭐 그렇게 빡세게 안 한다. UFC에서 인베리드 다큐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시릴간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장면이 나왔거든요. 축구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축구 게임 온라인 랭킹에서 세계 랭킹에서 최상위권인 거예요. 게임을 뭐 하신 분들도 아실 테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뭐 게임 스트리머나 게임 유튜버들도 각 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정도 실력이나 랭킹을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되고 그 전에 인터뷰까지 공개가 되면서 팬들은 얘 뭐 게임은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저 정도 수준인 거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또 이제 존 존스와의 경기에서 보기 좋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시릴간이 그래도 최근에 존 존스와의 경기 또 은간호와의 경기에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제 그래플링의 강점이 있는 세르게이 스피박을 잡아내면서 다시금 이제 챔피언 로드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릴간이 과연 챔피언에 등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챔피언에 등극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. 큰 장애물로 이제 존 존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일단 뭐 존 존스와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고 시릴간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존 존스 때문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시릴간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터뷰, 뭐 다큐 영상 이런 거에 뭐 존 존스와의 경기중 무기력한 패배 때문에 시릴간의 고향이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시릴간이 밥 먹으러 식당을 가잖아요. 이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야 너 그래플링 훈련 좀 열심히 해라. 다게스탄 가서 야 그래플링 좀 훈련 좀 해.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시릴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존 존스전이 한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걸 떠나서 결국에 시릴간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챔피언인 존 존스를 이겨야 되죠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존 존스가 지금 11월에 미오치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왠지 이 경기 이후에 은퇴를 할 것 같아요. 존 존스 본인 자체가 인터뷰를 할 때 미오치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본인이 원하는 그 레거시를 충족시킨 이후에 은퇴를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터뷰가 굳이 아니더라도 존 존스와 뭐 시릴간의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. 그런데 존 존스가 MMA에 데뷔한 게 2008년이고 또 UFC에 데뷔한 것도 MMA에 데뷔한 해 2008년도에 입성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으로만 따지면은 지금 메이저 무대에서 지금 15년이 훌쩍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시기상 그러니까 존 존스는 일단 은퇴 시기입니다. 반면에 근데 시릴간은 존 존스랑 나이 차이는 3살 차이로 많이 나진 않아요. 그런데 시릴간 같은 경우에는 MMA에 데뷔한 게 2018년도고요. 또 UFC에 데뷔한 게 2019년도입니다. 이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시릴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때예요. 그리고 또 선수 생명이 긴 중량급임을 감안하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정도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5년이란 기간이 탑레벨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설사 시릴간이 존 존스한테 재능에 못 미치고 실력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릴간이 올해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면은 존 존스라는 장애물은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선수로 이제 톰 아스피날을 들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일단 톰 아스피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릴간만큼 뭐 어떻게 보면 뭐 시릴간 이상으로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인데 커티스 블레이즈전에서 큰 무릎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졌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뭐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이런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는 무릎 수술 이후에 기량이 저하되는 선수들이 워낙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스피날 같은 경우에도 이 부상을 말끔히 털어냈느냐 그리고 부상 이후에 부상 이전만큼의 그 좋은 경기력이 나오느냐 이거에 물음표가 달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르친 티브라의 그 복귀전에서 아스피날의 그 경기력에 대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런데 이 경기에서 톰 아스피날이 기대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1라운드에 KO승을 거뒀죠. 이러면서 다시금 아스피날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. 또 이게 톰 아스피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시릴간과 좀 결이 비슷한 선수예요. 헤비급 중에서도 큰 체구 또 최상위에 속하는 운동 능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죠. 그리고 톰 아스피날 자체가 시릴간과의 경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고 원했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시릴간이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경기 성사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개인 자체도 톰 아스피날이 일단 시릴간이 이제 챔피언에 등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결국에는 그 시릴 간의 본인 피셜 느슨한 릴렉스한 성격, 팬들 피셜 게으른 성격을 이제 장애물로 들 수가 있겠는데, 그러니까 이게 그 시릴 간의 약간 그 게으른 천재 이미지가 지금 씌워져 있거든요. 이런 게으른 성격이 팬들이 씌운 프레임이 아니에요.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. 자기는 원래 좀 사람 자체가 약간 느슨하다, 여유로운 사람으로 뭐 훈련 같은 경우도 뭐 시합이 잡혀 있지 않은 이상 열심히 하지 않는다, 거의 하지 않는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인터뷰 외에도 본인은 가족과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가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, 이런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사람 가치관이야 뭐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무대에서 최정상에 올라선 선수들이 아니라 세계 레벨에서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뭐 행동들을 보면은 그냥 그 분야에 미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아예 그 분야에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올인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런 시릴 간의 인터뷰를 대표해서 봤을 때 팬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 MMA만 미쳐 있어도 모자를 판에 저렇게 막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챔피언이 될 수 있겠느냐, 여기에 이제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신 건데,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시릴 간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선수가 갑자기 막 그래 나 챔피언이 될 거야 하면서 훈련을 빡세게 하고 운동에 올인하거나 옆에서 너희 새끼야 정신 차려 하면서 막 훈련 빡세게 시키고 조진다고 해서 이 선수 기량이 성장하질 않습니다. 이게 사람 멘탈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갑자기 뭐 운동에 올인을 하거나 옆에서 막 조져가지고 그냥 운동만 하게 되면은 갑자기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자기는 막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운동만 하는 거에 있어서 회의감도 들 거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운동량이 독이 돼서 기량 저하가 찾아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, 제가 보기엔 뭐 시릴 간이 그 선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선을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복귀전에서도 기량적으로 뭐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을 뿐더러 또 일단 이런 탑레벨에서 수년간 경쟁 자체가 어렵죠. 그래서 결국엔 뭐 시릴 간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느냐,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장기 집권 여부를 떠나서 챔피언 벨트를 한 번쯤 감아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시릴 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력 자체가 굉장년이 짧아요. 2018년대 프로를 대비해서 이제 겨우 프로 5년 차입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뭐 물론 킥복싱 선수로 입식무대에서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활동 기간이 길고 전적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요. 그리고 큰 부상도 없어서 몸이 쌩쌩합니다. 비교를 해보자면은 토마스 피날 같은 경우는 시릴 간보다 3살이나 어려요. 근데 어릴 때부터 MMA를 수련해서 잔부상이 많은 상태고, 또 이런 잔부상이 누적이 돼가지고 최근에 큰 무릎 수술도 받았잖아요. 근데 시릴 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몸이 쌩쌩해요. 나이도 이제 90년생으로 33살밖에 되질 않았고, 또 선수 생활이 긴 중량급인 걸 감안하고 또 여기에 또 최중량급인 헤비급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릴 간의 그런 챔피언 등극 가능성은 높고, 시릴 간 자체가 뭐 MMA 선수로서 실력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좀 영민한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챔피언 벨트를 쉽게 차지할 수 있는, 또 챔피언전을 쉽게 할 수 있는 매치업을 팬들이 보기에는 좀 얍삽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영리한 매치업을 잘 가려서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챔피언 벨트는 한 번쯤은 좀 감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릴 간의 그 챔피언 등극에 대한 가능성, 또 챔피언 등극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지, 이것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댄스!